출제됐던 문제 하나를 더 소개할게요. 뭐 다른 것도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다 나왔었지만 783번을 보세요. 별표 쳐두시고 지금 열린 구간 마이너스 4에서 4까지 이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f 자체는 연속함수야. 그런데 그림이 좀 이상해요. 한번 볼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지나서 요렇게 지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갑자기 또 여기서 요 그림이 F 프라임의 그림이다. 근데 여기서 fx가 연속함수입니다라고 분명히 써 있어. 이제 이 밑에 있는 거 답 찾는 거 조금 이따 하고 해석을 조금만 연습을 하세요. fx 자체가 연속함수인데 f 프라임의 그림을 보면 끊어져 있는 모습일 거야. 불연속인 상태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연속함수냐라고 했을 때 한번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까? 어쨌든 f 프라임 그림을 봤으니까 f 프라임이 0이 되는 자리를 생각을 하시고 그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냐 안 바뀌냐를 먼저 체크를 해두는 건 기본으로 항상 해.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들은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자리이고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표시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그냥 눈으로 보고 여기는 극소, 여기도 극소, 여기도 극대 이렇게 되니까 극소 2개랑 극대 하나인가?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요런 자리 불연속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이 f 프라임 의미를 생각할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은 f 프라임이 양이었었어. 근데 얘를 딱 지나자마자 갑자기 음이 된 거야. 즉 원래 음에서 양으로 갈 때는 연속이라면 음에서 양으로 갈 때 사이값 정리 맞죠? 0을 통과해서 간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요 그림은 x가 마이너스 2인 자리나 x가 2인 자리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플러스가 된 거죠. 이 갑자기란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얘기고요. f 프라임 f는 연속인데 f 프라임이 불연속이 되는 이 자리는 미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는 f 프라임의 값들이 다 있는 거지. 연속이니까 당연히 함수값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이는 다 미분이 가능한 자리들이라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미분 계수의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지. 미분 계수의 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일치한다는 뜻이니까 연속이라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면 왼쪽에서 오는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 값이 같은 자리로 가니까 이런 데 다 미분이 가능한 거라. 즉 미분 계수의 값이 존재하는 자리들인데 여기를 보세요. 값이 있어 없어? 여기도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잖아. 그럼 f 프라임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f 프라임의 값들이 다 있는 이런 자리들은 미분이 가능한 곳들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는 f 프라임의 값이 아예 함수 값이 없다고
그러니까 F'의 값이 존재하지 않은 좌미분계수에 해당되는 극한과 우미분계수 쪽에 해당되는 극한으로 봤을 때 좌우가 다른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계수의 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즉 미분이 불가능한 것이야. 근데 함수는 연속인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연속이지만 미분이 불가능해. 그게 뭐지? 그래프에서 뾰족한 점. 뾰족한 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은 증가하는 그림이었다가 갑자기 2를 지나면서 감소하는 그림으로 바뀌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자리는 매끈하게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요 자리를 굳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연속이기 때문에 요 함수값이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는 증가하고 있다가 갑자기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의 F 그림을 가지는 곳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 이 자리는 F 그림에게 이 그림은 여기에서 극대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종현아, 극대가 되는 자리야, 안 되는 자리야? 돼요. 왜요? 하면 커요. 맞아요. 잘했습니다. 극대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극대 자리라고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이제 이쪽은 좀 빨리 얘기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자체는 F'의 값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야. 미분이 불가능한데 연속인 케이스야. 그렇다면 여기는 뾰족한 점이 생기는 건데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보는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다가 갑자기 증가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극소가 될 수 있는 자리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 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극대극소 정의부터 시작한 이유가 다항함수에 대한 판단 기준, 좁은 의미의 극대극소, 그것만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은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극대나 극소 자리는 불연속이어도 관계가 없고 연속인데 미분이 불가능한 자리도 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것들도 포함해서 그 자리의 함수값이 다른 주변의 함수값들보다 제일 크다 또는 작다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일거를 볼게요. 그렇다면 아까 기본적으로 극소, 극대, 극소 두 개의 극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자리도 극대가 되니까 극대가 두 개가 되는 거고 이 자리도 극소가 되니까 극소로는 세 개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설명 끝난 거고 그걸 이해했다면 이제 이 밑에 있는 그 보기에 있는 가나다에 대한 걸 읽고 해석하는 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그러니까 열린 구간이니까 정수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정수들만 지금 다 찾은 거야. 거기에 대해서 집합 A를 한번 보세요. 그 문장을 읽고 집합 A의 정체를 밝혀볼게. 열린 구간 A-2분의 1 또 A 플러스 2분의 1 이것도 그냥 읽을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의미를 붙여서 해석을 해라. 그냥 이해를 하세요. 이 열린 구간이라는 게 그럼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얘와 얘의 실제 간격이 얼마가 되나요? 1만큼 되는 거지. 근데 열린 구간이니까 1보다 약간 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열린 구간을 잡을 때 만약에 이게 구간 폭이 1이 넘어가면 이렇게 잡히는 거야. 막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값들이 정수가 두 개가 들어갈 수 있게 되면 혼돈이 온다고. 그래서 이 구간의 폭이 1보다 작은 쪽으로 정해주게 되면 여기서 어떤 값을 읽을 때 이 정수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1보다 작다면 이렇게 구간이 잡힐 거기 때문에 이 정수 하나만에 대해서 해석한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폭이 1보다 작은 쪽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폭이 1이 넘어가면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이 구간 안에서 되는 자리가 막 두 군데가 섞여서 같이 한꺼번에 읽혀지니까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읽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표현 자체가. 자, 그러면 가는 요 구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열린 구간 안에 모든 x에 대하여 요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 이해되나요?
요 열린 구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a의 값이 fx 값보다 크거나 같다. 즉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극대를 찾으세요. 그럼 이 그림에서 극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a라는 거를 집합으로 표시해 보면 아까 극대가 됐던 곳이 여기 마이너스 2자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극소, 여기 극대가 1인 자리죠.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건 빠르게 할게요. 집합 B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집합 B는 그 열린 구간 B-2분의 1부터 B 플러스 2분의 1 사이, 역시 구간 폭이 1이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정수 하나씩만 들어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것에 대하여 fx가 fb보다 모든 x에 대해서 크거나 같다. 즉 극소 자리의 의미를 갖는 거지. 그럼 극소가 되는 자리는 아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3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극소였죠. 마이너스 1자리요. 마이너스 1자리가 이제 두 군데가 아니라 요 자리도 극소였지. 그죠? 그러니까 2 이렇게. 그 다음에 다에 해당되는 거 C라는 함수를 볼게요. C라는 거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다. 열린 구간 역시 C-2분의 1, C 플러스 2분의 1은 같은 의미니까 생략하고 x1, C, x2, 2면 F 프라임 x1, F 프라임 x2 0보다 작고 또 이것도 만족해야 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c 더하기 h 빼기 fc 의 값이 존재. 자, 그러면 요 구간은 어떤 c에 대해서 구간 안에 있는 c 값에 대해서 이 말의 의미는 f 프라임의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f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고 그 바뀐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도 되는 거고 여기도 되는 거고 여기도 되는 거고 여기도 되는 거고 여기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되고 f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 요게 존재한다. 요게 미분계수의 정의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분이 가능합니다. 즉 f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면서 미분이 가능한 곳. 그럼 아까 말했던 이 불연속인 자리, f 프라임의 그림으로 불연속했던 곳은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니까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곳이긴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여기 빼야 돼요.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 미분 계수의 값이 존재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곳이니까 처음에 표시했던 요 자리, 그다음 요 자리, 그다음 요 자리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되고 있다. 나머지 두 군데는 미분은 불가능하니까 이게 만족이 안 돼서 이건 되지만 이게 안 됩니다. 뺀 거죠. 그래서 A, B, C의 값만 이렇게 함수가 집합이 결정되면 거기서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 했을 때 뭐 2개, 3개, 3개니까 이제 8개로 적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도 출제가 됐던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잘 기억해 두세요. F 프라임의 부호가 바뀐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미분이 그 자리에서 바뀌면서 미분이 가능한 자리의 특징과 이게 바뀌긴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자리에 대해서 F 프라임의 그림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 자, 그렇죠? 또 이걸 갖다가 F의 그림으로 환산해서 한번 표시해 보시든가. 뾰족했다가 또 그냥 매끈하게 가다가 이런 거. 자, 여기가 됐고요. 그다음 유형 14도 똑같이 해석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 나왔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785번은 아예 그림으로 출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785번을 보고 F 프라임의 그림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F의 그림으로 바꿔서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아까 다 연습했던 거라 어렵지는 않은 거야. 너네들한테는. 자, 지금 F 프라임의 그림이 785번이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자,
이걸 갖다 이제 F의 그림으로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일단 F의 프라임의 그림을 봤으니까 이 자리, 즉 축과 닿는 자리죠.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자리. 그 다음에 그 앞뒤에서의 부호를 기록을 해두시면 이제 어느 정도는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극대가 되는 자리, 여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 여기는 극소가 되는 자리.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F의 그림을 환산할 때 항상 기준 자리는 F 프라임이 제로가 됐던 이 자리를 또 F 프라임이 제로가 됐던 이 자리를 F 프라임 제로가 되는 이 자리를 놓고 요 부호를 보면서 증가 감소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 왼쪽 자리 요거 앞쪽은 증가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요거는 계속 다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데 요 자리는 F 프라임이 제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으로 들어갈 수 있게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좀 더 위로 그릴게.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감소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F 프라임이 잠깐 제로가 됐는데 수평인데 또 감소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림이 내려가서 요 자리까지 계속 감소하는 그림을 가다가 수평으로. 그리고 여기 뒤로는 증가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죠. 사실은 이게 그림이 맞아요. 근데 이 그림의 개형을 여기를 잘 보고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그림은 찾을 수 있을 거고 조금 하나 사족을 더 덧붙이면 이 그림이 Y축에 대해서 대칭처럼 보이는 그림이라면 즉 선대칭 그림이면 이 그림은 점대칭 그림으로 쓰는 겁니다. 어디가 대칭 기준이 되는 거야? 이 선대칭이 되는 자리 자체가 점대칭 되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과 이쪽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려져 180도. 그래서 이게 선대칭 그림이면 점대칭 그림. 점대칭 그림이었으면 선대칭 그림으로 표시될 수 있지.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원래 함수 fx가 선대칭인 이건 선대칭이죠. y축 대칭. 선대칭인 그림이면 미분을 했을 때는 이쪽은 이렇게 생기지만 이쪽은 미분해 놓고 나서 속미분.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이제 점대칭. 그래서 원점대칭이죠. 점대칭 개념으로 이게 되는 거고 반대로 얘가 이런 그림이었으면 적분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또 점대칭 그림으로 바뀌고요. 요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봐야 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림 중에 찾으시면 됩니다. 문제 없죠? 오케이. 자, 다음 유형 15 극대 극소를 이용한 3차 함수의 부호 결정에 대한 얘기니까 나온 김에 그러면 2차 함수부터 부호 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지금부터 정리를 조금 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적어놓든지 한번 자기 걸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계수의 부호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배웠던 걸 확인할게. 2차 함수에 대해서. 이 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부호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 A라는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죠? 생긴 모습을 보면 알지? 그냥 아예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fx 그럼 내가 하나 그릴게. 이렇게 생겼어. 이게 fx라고 치자.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했었고 중학교 때도 했었을 거야. 이게 fx 2차 함수 그림이야. 여기서 a, b, c 부호를 판단해봐 했을 때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일단 a는 뭘 보고 찾아? 이게 아래로 볼록이다. 이 그림 모양을 보고 찾는 거죠. 그러니까 a의 부호는 일단 양수예요. 또 이 그림으로 또 바로 보이는 게 상수항은 또 바로 보입니다. 상수항은 x 대신 얼마 대입했을 때, 0 대입했을 때, 즉 y축 닿는 점, y절편 여기가 c가 되는 거니까 상수항은 y축 닿는 점을 보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는 됐고
B의 부호는 어떻게 판단했지? 네,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여기가 대칭축의 위치야. 그럼 원래대로 하면 이거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므로 여기는 양수가 될 텐데 이 말의 의미는 a와 b가 서로 반대 부호. 그러니까 결국 대칭축의 위치를 이걸 갖고 판단한다면 b의 부호는 a랑 반대니까 음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읽는 게 기준이죠. 근데 이제 이게 맨날 이렇게 쓰고 음수 양수 따지는 거 불편하니까 이 대칭축의 위치가 오른쪽에 있으면 a와 반대 부호, 대칭축의 위치가 그냥 왼쪽에 있으면 같은 부호 이렇게 이제 읽어가면서 했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부호 판단을 개수의 부호 판단하는 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3차 함수에 대한 부호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의 3차 함수를 그려놓고 그 기준을 말을 해볼게. 이런 그림이 y는 fx라고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3차 함수예요. 일단 그러면 a의 부호는 역시 그림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림이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3차 함수인데. 그럼 최고차항 계수인 a는 양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는 내려가면서부터 시작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A의 부호 판단은 이 모양 자체를 보고 양수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D의 부호도 금방 알 수 있죠? 상수항이니까 똑같아져. 그럼 상수항은 Y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상수항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여기가 D는 양수인 거예요. 그럼 이제 B와 C의 부호를 찾아야 되는데 이 B와 C의 부호를 찾기 위해서 요거의 미분 형태를 이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극대자리인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요. 알파라고 칠게. 여기가 베타 자리인 걸 알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 2차 함수가 결국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지를 찾아보면 알파와 베타인 자리가 근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고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거고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니까 여기가 알파랑 베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 구간이니까 음수 쪽에 f 프라임의 값은 음수로 나와 있을 거고 이쪽은 증가 구간이니까 플러스로 나와 있을 거고 여기도 증가 구간이니까 플러스로 나와 있을 테니까 이런 그림을 갖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게 f 프라임의 그림으로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f 프라임 그림 이걸 생각했을 때 상수 c는 여기 이 f 프라임이 y축과 닿고 있는 자리 여기가 c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축이니까 x축이니까 c의 값은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요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이 대칭축 위치는 x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최고차항 계수 부호와 반대 부호가 되겠죠. 그 b의 부호는 뭐가 되는 거고?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차 함수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전제 하에 3차 함수에서 원래 이 fx라는 식을 보고 a와 d의 부호를 찾을 수가 있고 그걸 미분한 2차 함수식으로부터 저것처럼 똑같이 해석해서 여기 1차항 자리가 f'의 상수항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부호를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b는 x제곱 자리는 그 2차 f'의 대칭축 위치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a, b, c, d의 부호가 모두 판단이 되겠죠. 요렇게 판단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요걸 가지고 시험에 냈던 문제가 누구냐면 교과서에도 있어. 788번. 여기다 별표 쳐두시고 788번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니네가 의미를 보면 알 거야. 그 식 모양이 절대값 a분의 a, 절대값 b분의 2이 돼 있는데 RA가 같은 문자로 돼 있고 절대값이 있느냐 없느냐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양수면 그냥 풀려서 그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절대값 a분의 a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거야. 이해되지? a가 양수면 그냥 1인 거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1 값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 뿐이니까 별로 어려울 건 없이 이 자체가 그냥 부호 판단 문제인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똑같은 기준으로 부호 판단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 지울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fx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fx 그림이 되어 있고 이 fx 식은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f'도 아예 해놓자. 3차 함수 부호 판단이니까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적혀 있죠. 그때 알고 싶은 거는 알파와 베타 자리가 극대와 극소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써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구하고 싶은 자체가 절대값 a분의 a 플러스 절대값 b분의 2b 플러스 절대값 c분의 3c 플러스 절대값 d분의 4d. 그러니까 얘가 요 자체만으로는 1이나 마이너스 1 값들을 말할 거니까 부호를 찾으세요 이 말인 거야. 그럼 아까처럼 이렇게 놓고 생각합시다. f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면 f 프라임의 그림은 여기서는 지금 감소하는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쪽에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위에 있어서 이게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거니까 2차 함수의 최고차 함수도 음수인 이런 2차 함수 그림이 돼요. 여기 축까지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f 프라임의 그림이고 요 자리가 알파 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아까처럼 이제 한 번에 읽어봅시다. 일단 a랑 d는 그냥 얘를 보고 읽을게요. a는 음수인 게 맞죠? 그 다음에 d 값도 음수인 게 맞아요. 그 다음 요 2차 함수 f' 요걸 보고 c의 부호가 음수인 게 결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의 대칭축 위치가 오른쪽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로 봐서 a와 b의 부호는 반대 부호가 되겠죠. 그러면 a가 음수였으니까 b는 양수로 이제 값을 차례. a는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1 b는 양수니까 그냥 나와서 플러스 2 c는 음수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3 d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자, 그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알아내야 되는 부호 판단의 기준. 그럼 없죠? 자, 이제 극대 극소의 개념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래프 개형까지도 조금 이해를 한다면 실제로는 유형 16부터 유형 21까지가 이 극대 극소의 활용 문제이고 요 유형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유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오늘 처음 배우고 그냥 처음 본다 하면 문제 푸는데 똑같이 답을 내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프 개형에 익숙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걸 보고 그 함수식을 쓰는 방법도 조금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이 그래프에 대한 어떤 개형에 대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힌트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프 개형을 아는 상태로 그 다음에 식을 쓰는 방법까지 동시에 해야 되는 문제라 조금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수를 많이 풀기보다 일단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조금 하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는 어떤 학교라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근데 이제 기말고사 때 들어갈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말에 들어가는 게 극대국소부터 들어간다면 굉장히 공부할 양이 많아진 거지. 왜냐면 극대국소 전체랑 이제 적분도 해야 되니까. 적분 끝까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이제 시험 볼 때 니네가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극대국소가 일부 포함되게 시험 보는 게 중간 기말을 이렇게 잘 쪼갤 수 있는 그런 좋은 얘기인데 불행하게도 접선, 평균값 정리까지가 10분의 9 극대극소 내용 일부를 포함한 니네 한 유형 12까지 풀어가는 거. 그 정도까지가 일부 1에 해당되는 학교고 여기 오늘 배우는 16, 17 여기는 실제로 아직까지는 중간고사 때는 시험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 끝나고 너 극대극소 처음부터 다시 이만큼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금 하고 중간 끝나고 나면 극대극소 내용을 간단히 다시 요약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활용을 한 번에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 나온 유형 순서대로 몇 개만 좀 해볼게. 그러니까 이 유형은 이거고 이 유형은 이거고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어. 그냥 우리가 배운 극대극소와 그래프 개형의 전체 활용 문제. 그래서 그냥 문제 나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 문제는 활용 문제라 그냥 뭐 유형 몇 이런 거 안 따지고 할게요. 혹시 이론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땐 얘기할게. 790번 문제를 한번 해결한다고 치자. 힌트 잘 읽어.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근데 아직 문제 안 읽었는데 여기까지 읽고 나서는 대충 이런 생각하면 돼. 굉장히 함수 fx에 대한 힌트를 많이 줬네. 많이 줬다는 의미가 뭐냐면 최고차가 몇 차인지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얼마인지까지 알려주는 건 굉장히 많이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기본적인 모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시작하는 문제들은 뭔지 몰라도 fx를 니네가 구해봐의 의미가 담겨있는 거야. fx를 니네가 구해봐. 뭘 가지고? 그 밑에 있는 힌트를 만족할 수 있게 fx를 구해봐. 그럼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을 많이 쓰죠.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놈이구나. 그러면 어떤 경우는 x 세제곱의 그 밑으로는 잘 모르니까네 요렇게 이제 식을 써놓고 C라고 A, B, C를 구하는 세 개의 문자를 구해내기 위한 힌트를 읽어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fx를 구할 때 이 식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힌트를 보고 식을 자기가 먼저 옮겨놓고 나서 그 식을 그냥 직접 구해가지고 A, B, C를 찾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이 따로 구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서 뭔가 구해내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좀 얘기하지는 않고 힌트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아는 거야. 여기 뒤는 모른다. 이 정도까지만 판단한 거고 그리고 구해내야 돼. 이 생각을 하고 보는 거야. 일단 뭐 안 구하는 문제도 그 중에 있죠. 안 구하고 다른 걸 구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힌트들은 얘네가 한번 구해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힌트 쓸게요. 첫 번째 F'의 3분의 11은 음수입니다. 즉 3분의 11인 자리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읽었어. 그죠? 감소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함수 fx는 x가 2인 자리에서 극대값 35를 가져요. 다음 세 번째 힌트가 fx는요 f4 요 방정식을 풀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 요걸 가지고 만족하는 걸 찾아봐라. 일단 첫 번째 거는 그러니까 3분의 11인 자리 정도에서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다까지는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런 그림 하에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극대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전부 다 이 그림인 거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극대 극소 얘기를 꺼낼 수 없는 그림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극대 얘기가 나오면 일단 이 그림인데 요 말로부터 힌트를 몇 개를 얻으라는 뜻이야? 힌트 몇 개짜리? 2개짜리죠. 이거 유형 12까지 어제 풀었을 때 했을 거야.
첫 번째는 x가 2인 자리에서 극대가 된다고 하니까 f 프라임 2, x가 2인 자리에서 미분계수는 제로가 된다는 게 첫 번째 힌트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때 극대 값이 35, 이거는 2,35, 즉 f2가 35입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이쪽 그림에다가 조금 이제 이 힌트를 옮겨볼까요? 생긴 모습이 최고참 계수가 양수고 극대극소가 있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렇다면 여기가 극대가 되는 거고 여기가 극소가 되는 자리니까 실제로 요 2가 극대 자리니까 여기가 x가 2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y 값은 35가 되는 거고, 뭐 이런 놈들은 대입해서 관계식으로 쓸 수 있는 놈들이니까 이미 셋 중에 문자 두 개는 해결된 건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를 우리가 읽어야죠. 자, 일단 이런 방정식들은 항상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y는 f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f4라고 하는 함수값이지만 숫자입니다. 상수. 다른 말로 하면 수평 직선. 이거가 그래프가 방정식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건 함수 그래프 길이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4인 자리의 함수값과 이 그림 f4.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그어진다는 거는 있을 수는 없죠. 여기가 f4가 될 수는 없는데 4라는 건 오른쪽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f4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f4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4든 여기가 4든 4라면 이 함수 그림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걸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럼 만약에 여기라면 두 점이 가능하긴 한데 여기가 4라면, 그죠? 여기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F2도 되지만 F4가 될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점 가능해요. 그 다음 여기도 그럼 가능하죠. 여기가 4가 돼서 여기가 F4가 되는 경우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로 그림을 그릴 건데, 먼저 4가 이쪽에 있는 요 그림을 생각을 해볼 거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2고 4가 이렇게 그림이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가 이게 F4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그림이죠. 자, 요 그림 두 개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F 프라임 3분의 11이라는 게 대충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그림을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기준만 삼으면 3분의 11은 거의 4에 가까운 숫자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림이라면 4에 가까운 숫자가 여기라고 치면 여기에서 f 프라임 값은 음의 값을 갖는 게 맞죠. 근데 이 그림이라면 4에 가까운 쪽의 어떤 숫자에 대해서 f 프라임의 값은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 그림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림 중에, 가능한 그림 중에 되는 놈과 안 되는 놈 판단해서 하나로 특정이 지어지는 순간 fx의 식은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가 3분의 11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10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3분의 11은 거의 여기에 가까운 숫자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제도 니네 선생님들 얘기해 줬겠지만 실제로 여기가 2면 요 자리를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대칭이고 여기랑 여기까지는 또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가 되려면 여기가 2와 3분의 2, 3분의 6, 3분의 8, 3분의 10, 그래야 3분의 10이 비율 관계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분의 11은 증가 위치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된다고 빨리 판단하는 게 좋죠. 만약에 그 근거에 해당되는 기본 지식이 많이 없으면 나중에 F 프라임 3분의 11의 부호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이 그림밖에 지금 사실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시간을 더 드릴 거냐 적게 드릴 거냐의 그 문제야. 자, 그러면 이 그림은 어쨌든 4보다 작은 숫자 F 3분의 11이면 무조건 감소 구간에 있으니까 의미되는 이걸 만족하죠. 사실은 이제 이 그림으로 놓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식을 쓸게요.
아까 말했지만 이거 대입할 수 있어? 이것도 대입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쓸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 F4라는 함수값에 대해 선을 그었을 때 두 점 만나려면 이 자리가 사실은 극소가 되는 자리라는 건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점 만나려면. 그래서 극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미분했을 때 생긴 F'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요 2차식.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는 값이 하나는 극대 자리를 하나 알려줘서 2가 되는 건 알고 있고요. 이 그림으로 특정을 지은 사람은 F'이 제로가 되는 자리가 4인 것도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얘기와 이 얘기가 동시에 다 들어가고요.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방법을 해볼게요. 뭐 방식은 다르게 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여기가 두 근이라면 여기서부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는데 두 근의 합은 6이 되니까 a가 마이너스 9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3분의 b가 되니까 두 근의 곱은 8이 되어서 b는 24가 됩니다. 여기까지 벌써 찾을 수 있죠. 그럼 사실은 저 식이 fx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9x 제곱에 b가 플러스 24x에 플러스 c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하나의 값을 남은 힌트 하나 요걸로 이제 찾아주면 사실은 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C값이 결정이 되겠죠. 나중에 뭐 적분까지 배우고 나면 다르게 뭐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어떻게 적분을 나중에 이제 적분 안 배웠지만 미분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가 극대가 되고 여기가 극소가 된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2와 4라는 걸 알았다면 F'X를 아예 식으로 세워버리는 거죠. 최고차항 계수 3이 되고 근 두 개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3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3, 18 x에 그 다음에 플러스 8, 3, 24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 적분할 줄 안다면 뭘 미분하면 이렇게 나올까? x 세제곱 미분하면 나오겠죠? 뭘 미분하면 마이너스 18x가 될까요? 9x 제곱을 미분하면 나오겠죠? 뭘 미분하면 24가 나올까? 24x가 나오겠죠? 상수항은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워져서 미분해서 지워져서 없어진 것 뿐이니까 이 상수항이 있다고 생각해 본 다음에 이제 F2 대입해서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뭐 미분 문제이지만 적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근 두 개 가지고 F'의 식을 완전히 찾은 다음에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극대극소 위치를 가지고만 해봤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개형과 될 수 있는 조건을 압축을 해서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안 풀리는 문제들 같으면 뭔가 힌트 하나에 나사가 빠져가지고 얘 때문에 다른 힌트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막히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거만 잘 나사만 맞추듯이 딱 자리만 잘 맞춰주면 쭉 조립되듯이 한 번에 쭉 가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판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으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문제를 더 해볼까요? 한 문제만 더 해볼게. 아, 791 할까 2 할까? 유진아 700, 넌 다 풀었지 참. 네? 도현아 이거 791번으로 하나 더 할까? 92번으로 하나 더 할까요? 하나만 딱 더 합시다. 91이요. 91로 할까요? 그러면? 오케이. 791번 하나 더 해볼게. 같은 문제 같지만 다를 수도 있고 다른 문제 같아도 같은 내용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문제 조건 쓸게. 잘 읽어 천천히 한글부터 읽어. 최고차 계수가 1이고 F0가 0고 3차인 함수 fx가 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힌트가 있을 텐데 힌트는 좀 나중에 보더라도 여기까지만 갖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x 세제곱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 f0가 0라는 건 상수항이 0입니다. 없어요. 이 뜻이지.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하면 ax 제곱 더하기 bx 여기까지만 놓고 이제 문자 두 개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힌트를 읽어봤더니 힌트를 봤더니요 F2와 F5가 동일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차함수에 써 있으면 이차함수에서 써 있으면 대칭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대칭축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2인 자리와 5인 자리가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대칭축은 2분의 7 자리가 될 거니까. 자 어쨌든 함수값 두 개가 같습니다. 대입해서 쓰면 돼요. 사실은 별 문제 없이. 이차함수에서도 대칭축 위치라고 못 읽어도 2대입하고 5대입해서 같다고 놓고 풀면 대칭축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힌트. fx 빼기 p는 0 요거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p의 최대가 F2입니다. F2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니까 잘 봐주세요. 지금 보니까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고요. F2와 F5의 값이 같고 그리고 나서 요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할 수 있는 P. 그럼 사실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림이라면 fx와 y는 p라는 직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된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극대 위치에 해당되는 이곳 또는 이곳 극소자리 위치 여기가 이제 p가 될 수 있는 후보죠. 근데 그거의 최대가 2다. 그러면 이게 최대인 거야, 이게 최대인 거야. p 값이 큰 게. 얘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2가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라고 얘기를 일단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풀지는 않을 거고요. 자, 뭐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고, 뭐 어차피 미지수에 대한 얘기가 p가 2라고 결정됐으면 힌트 두 개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써봅시다. F2와 F5가 똑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2인 자리와 5인 자리가 똑같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실수 P의 최대가 2인 거지. 여기 2 값을 갖는 거야. 그러면 그때의 이 F2와 F5가 똑같다고 그랬으면 여기가 F2 값이 P가 F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 여기도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자리가 2가 되든지 아니면 이 자리가 2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2인 자리에서의 함수값과 5인 자리의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여기가 2가 되면 여기가 5가 된다는 얘기가 똑같을 것이고 반대로 여기가 2면 여기가 5가 돼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맞죠. 위치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가 구성이 자, 그러면 이제 실제대로 여기 빼보면 요거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여기서 하나의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는 그림을 해석할 때는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따로 놓고 해석을 했는데 이제 이 그림을 이 노란 그림인 fx와 빨간 그림인 y는 p를 한꺼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fx의 식을 구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fx 빼기 p가 2죠. 아니 잠깐만. p가 2가 아니지. 네. f2가 p인 거지. 네. 아유 미안합니다. f2 요 함수식을 쓰는 거야. 요 함수식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거지. 어떤 함수 fx 자체가 아니라 fx 빼기 상수도 좋고
또 다른 함수 gx라고 생각해도 좋아.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고 식을 쓰는 방법을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그림이라면 여기 fx고 여기 이제 f2라는 식인데 요 fx 빼기 f2라는 게 결국 그냥 중간 과정을 얘기하고 갈게요. 다음부터 그냥 쓸게요.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P를 이용해서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fx랑 그러면 f2라고 하는 요 자리랑 만나는 곳이 2와 5기 때문에 이거의 방정식의 해는 2와 5가 된다는 얘기다. 다시 fx랑 f2랑 같아지는 자리가 x값이 2하고 5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2와 5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 그런데 만나는 자리가 여기가 접하면서 만나니까 얘는 인수를 2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요. 얘는 한 점에서만 뚫고 지나가게 만나니까 5 하나인 거지. 그러면 결국은 식을 fx 빼기 f2라고 하는 이 식이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2라는 인수를 2개를 가지고 있고 5라는 인수는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fx라는 식은 x-2의 제곱 x-5 플러스 f2 이런 식으로 식 모양이 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값을 이제 정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어차피 f2와 f5의 값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관계식 하나는 쓸 수 있을 거고 8 더하기 4a 플러스 2b 하고 125 플러스 25a 플러스 5b 요거는 이제 같은 관계식인 건 나왔으니까 두 번째 힌트로 여기까지 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면 21a 요거는 넘어가면 3b 요건 넘어가면 117 요거 3으로 나눠지나요? 3으로 나눠지겠네. 7a 플러스 b 플러스 3, 3은 9, 3, 9, 27 이런 관계식은 하나 나와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이랑 저 식이랑 비교해가면서 또 이제 하나 힌트 쓸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5야. f는 저 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0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4x의 상수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다음에 플러스 f2 여기까지 써진 거죠. 자, 그럼 원식과 비교를 해주면 x 세제곱은 됐고요. 또 ax 제곱짜리 a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죠. b 자리는 24. 그럼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f2가 0이 되는 게 맞나요? f2가 20 되는 게 맞나요? 그것도 하나 힌트가 되는데 그냥 필요가 없네. 여기까지 해서 이게 제로가 된다고 하면 되죠. f2가 누구야? 8 더하기 4a 더하기 2b f가 이제 20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제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만족할 수 있는지 확인만 해볼게. 8에 마이너스 36 플러스 48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56에 36 되니까 20만점. 그럼 이걸로 그냥 값은 정해진 거고 A, B는 다 정해졌고 여기 끝인가 그냥? 아니네. X가 A인 자리에서 그럼 여기다가 원래 이렇게 A, B 쓰면 안 됩니다. 여기랑 문자 다른 거 써야 돼요. X가 A인 자리에서 극소값 B를 갖는다. 그럼 극소가 되는 자리니까 여기죠. 그러니까 A는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극소값은 5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5 대입하고 쓰면 되겠지. 125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얼마예요? 25에 9 225 그 다음에 5 대입하면 120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20. 아 F5는 뭐 그럼 이걸 구할 필요 없네. F2랑 F5랑 똑같다며. F2가 20 되는 거 알았으면 F5도 그냥 20인 거죠. 멍청하게 계산했어. 자, 뭐 여기서 계산하고 쓰는 거는 그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A가 5이고 F가 25가 돼야 되나? 그러면? 얘가 5가 아니에요. 어? 극소값이어서 아 극소인가? 아이고 그럼 안 되네. 4예요. 미치겠다. 미안합니다. 그럼 F 프라임 X를 또 어차피 써야 되네. F 프라임 X가 3X 제곱에 미분한 마이너스 18X 플러스 24니까 극소가 되려면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자리 찾는 거니까 어차피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되어서 X는 2인 자리는 이제 극대니까 4인 자리가 극소가 되니까요. 또 4에다가 F4를 구해서 F4를 극소 값이니까 F4를 구해야 되네. 4 대입해서 계산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요 4가 되는 거 이제는 니네 그냥 읽을 수 있겠니? 네, 그럼 괜찮아요. 그 정도는 그냥 기억하세요. 여기가 변곡점 위치가 된다고 할 때 요 자리와 변곡점까지와 그다음에 극소 자리와 같은 함수값까지는 요 자리까지 이게 3등분이 돼 있는. 그러니까 2, 3, 4, 5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라서 극소가 4인 거는 미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바로 4 쓰고 F4 값을 쓰면 되는 거니까. 요까지는 기억을 합시다. 어제도 배웠다고 했으니까. 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3차 함수 그래프하고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석을 해서 식을 쓰는 것까지. 연립방정식을 많이 푸는 경우도 있고 식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건 뭐 혼용할 수 있으니까 자기 취향대로 하시되 풀어보면 어느 게 시간이 덜 걸릴지 이해하기 쉬운지는 알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함과 덜 복잡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유형 17 하나를 더 해볼게. 어? 안 되네? 시간이? 이제 3시 20분까지 아닌가? 아 뭐야 유형 2개 했어?